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즘 한국 경기 참 좋지 않죠? 다들 그렇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그러니까 요번 연초죠. 요번 연초에 정말 끔찍했습니다. 많이 끔찍했어요. 단기 수익을 유지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데 그 수익이 뭉텅뭉텅 이렇게 잘려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는 일도 뭐도 다 하기 싫고 그런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한 발 한 발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고민을 했나? 그러다가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얻은 게 제가 의외로 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 그게 쉽지 않다는 것. 내가 할 수 있겠는 거, 하지만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저와 다 비슷비슷하실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그로 인한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너무 먼 걱정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행동했고,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였고, 또 행동했고, 근데 지루하더라고요. 힘들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그 모든 일들을 저 혼자 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저는 했고, 그로 인한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얻은 게 뭐냐? 가치입니다. 가치. 나의 상품, 나의 회사, 나의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가치를 얻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단기 수익 상품이에요.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저희는 유지를 하고 먹고 살고 있죠. 그게 가치가 생기니까 다시금 온라인 마케팅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현재는. 바로 저희 상품에 가치가 생긴 겁니다. 만약 저희 상품이 그냥 좋다고 해서 고객들이 선택을 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만 좋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들이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고객이 봤을 때 저희가 상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공하는지, 그래서 고객을 저희가 어떻게 대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있더라고요. 제품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비스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태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단기 수익이 내려가면서 존립의 기로에 섰을 때 연구도 했지만, 저희 회사,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컨셉을 새롭게 잡았습니다. 그 컨셉이 무엇이냐?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관심입니다. 관심. 저는 관심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관심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것을 딥 퀄리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누구나 고객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객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혹시 고객에게서 나올 돈이 관심 있는 건 아니신가요? 그로 인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또한 나뿐만 아니라 같이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체크해 봐야 됩니다. 파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의 서비스, 상품, 우리의 회사, 우리에 대해서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달하는 것이, 이 가치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무슨 근거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체크하고 계세요? 저는 수시로 아니다 싶으면 이제는 체크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거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게 누구인지,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다 느끼시는 부분 아닐까요?
명확하게 정말 전달했을까요? 나 또한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는데 순서도 없이 두서도 없이 아무렇게나 내 편한 대로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근데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전달한 직원들이 고객들을 대해요. 내가 똑같이 한 거를 그대로 하겠죠. 변화는 어디서? 나에게서. 내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건 어떻니? 저렇게는 어떻니? 라고 했을 때 고객 또한 아니죠. 직원 또한 고객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의 컨셉은 관심이었습니다. 딥 퀄리티. 이것을 그냥 풀어서 한번 얘기하다 보면 커피형처럼 깊이 있는 관심으로 고객에게 마케팅을 진행한다, 업무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케팅을 대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제가 그냥 풀어 쓴 거예요. 저의 신념, 저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뭐 사전적 의미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깊은 관심을 표현해야 되고 그것이 고객에게 경험이 됐을 때 고객은 저희를 선택합니다. 저희의 서비스를, 저희의 상품을 선택하죠. 저희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시스템이 이루어질 때 미팅을 합니다. 그냥 문의 전화 왔다고 해서 저희는 뭐 가격이 얼마입니다를 말하지 않아요. 간단한 거는 말씀을 드리죠. 왜? 정해져 있는 거, 규격품 같은 거, 규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있어요. 그럼 그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닌 뭔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분석한 것을 제안서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분석 제안서라고 말합니다. 이 분석 제안서를 고객에게 가져갈 때 며칠이 걸릴까요? 한 3일? 4일? 긴 거는 일주일도 걸려요. 미팅을 하고 와서 그 고객에 대한 그 매장에 대한 상품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는 조사를 합니다. 분석을 해요. 데이터도 분석, 이것저것 저것 다 들여다보고 그래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안서를 만듭니다.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그 안에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중요도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들도 써 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중요도, 그래서 나는 무엇을 추천하는지 순서대로 쫙 나와 있습니다. 고객은 거기에서 쭉 보고 나서 합리적이네, 합당하네, 타당하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서 순서대로 톡톡톡톡톡 고릅니다. 그럼 대충 얼마가 나오겠죠. 자신이 고객이 생각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 예산 안에서 고르시겠죠. 그리고 나서 촬영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또 가서 촬영을 합니다. 돈 받고 가서 하는 촬영도 있지만 그냥 가서 기본적인 촬영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째 간 거잖아요. 촬영까지 가려면 1차 미팅, 분석 제안서 가지고 간 미팅, 그리고 촬영, 이렇게 3가지, 이 3번의 미팅을 합니다. 저희의 상품 안에 그 가격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고객들이 요구하는 게 좀 많은 거예요.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한 게 아닌데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는 당연한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의 서비스, 제품, 상품, 저희의 가치는 입증이 된 거겠죠. 왜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택받은 거는 현재까지는 100%거든요. 그게 언제였냐? 요번 년 한 4월 정도부터 3, 4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미팅하면 거의 100%입니다. 거기가 아니죠. 100%예요, 현재.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냐는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선택률은 저희가 가치를 입증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그리고 고객과 대하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게 장기간으로 갈 것인지 단기간에서 끝날 것인지
판가름이 나겠죠. 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들은 무리한 걸 요구하게 될 때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해드렸던 건데 그러한 비용 또한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만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자,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야, 그렇게 노력했으면 아깝지 않아? 아쉽지 않아? 아쉽고 아깝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는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누군가 최선을 다했다면 헤어질 때 이 사람은 아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쉬울 수도 있겠죠. 왜?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근데 저희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은 이거는 더 이상 아닌데 싶으면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아쉬울 게 없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게 없는데. 좋은 것을 안다면 저희를 붙잡겠죠. 아니면 에이 하면서 갑니다.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는 고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객은 저희를 무조건 잡아요. 꼭 잡아요. 저만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치를 입증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았다. 그리고 나는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무리합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고객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마케팅하고 계세요? 컨설팅하고 계세요?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해봅니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보고 그래도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 전달을 덜 했을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하기가 쉽진 않죠. 가장 어려운 거는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저도 가장 힘든 게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했던 것을 계속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일 많이 못 받아요. 저희 전화 오면은 가능한데 저희는 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이 가장 중요하시다면 다른 데보다 저희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가장 중요하시다면 저희가 아닌 다른 곳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금방 끊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벌고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미팅에서 뭐 어떻게 했다. 나중에 헤어지게 돼 있어요. 또는 가격 싼데 또 갑니다. 더 싸게 해준다는 데 있으면 가요. 가격 싼 거 그럴 수 있어요. 가격 쌀 수도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배터리가 있다고 칠게요. 보조 배터리. 비싼 거 싼 거 있겠죠. 싼 거 있겠죠. 이렇게 비싸고 싼 거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얘가 더 두꺼우니까 얘가 더 비싸겠죠. 싼 거 원하는 고객 싼 거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가치를 알아보는 고객이 있어요. 이게 더 좋은 건데? 더 많은 용량을 할 수 있는 건데? 컴팩트한데? 이건 4,000이고 얘는 얼마일까요? 한 1,500 정도? 느낌이 하여튼 그래요. 가치를 아는 고객은 우리를 선택하겠죠. 자, 가치를 올리셨나요? 가치를 전달하셨어요? 정확하게 가치 있는 것을 팔고 계신가요? 가치 없는 것은 팔려고 하지 마세요.
가치를 전달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팔지 마세요. 나를 팔지 마세요. 물건 팔지 마세요. 나의 가치를 얘기하면 되는 거고, 우리 물건의 가치를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선택은 고객이 하는 거잖아요. 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몇 번, 한 두세 번만 반복하면 이게 시스템이 되죠. 이 가치 있는 업무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요. 중요한 것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팔지 마세요. 가치를 전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선택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지금 당장에 혹하게 만들면 사는데 돈 벌겠죠. 그 가치가 얼마나 갈까요? 많은 소상공인 분들 또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많이 생각하세요. 저희는 딴 데보다 가격을 조금 더 받습니다. 대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비싸도 저희는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일을 하고 그만큼의 돈을 받아요. 단기 상품, 그리고 중기도 있고요, 장기 상품도 있습니다. 저희 강의하잖아요. 그게 장기적인 상품이에요. 또 저도 또 투자하거든요. 전 주식 안 해요.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그게 장기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쪽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은 주식 투자도 조금 잘 됩니다. 그게 저의 장기적인 수익, 장기적인 업무예요. 그 다음에 컨설팅이 중기적인 거고, 단기적인은 온라인 마케팅인 거고. 근데 소상공인 분들은 가격을 많이 따지시잖아요. 가치를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업무를 같이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특히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가격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과 제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그쪽을 빼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어요. 저희의 가치, 맞죠? 업무의 가치, 어떤 업무들이 필요한지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다양한 가치를 계속 드려요. 세무사가 필요하다? 그럼 연결시켜 드립니다. 뭔가 할 게 있다. 그것을 다 연결시켜 드려요. 변호사 연결시켜 주죠. 다 연결시켜 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치잖아요. 왜냐? 컨설팅 하니까 뭔가 잠깐 전화가 와도 저는 그것을 최대한 풀어드리기 위해서 통화를 합니다. 모르죠. 그분들이 저를 선택할지 안 할지 모르죠. 하지만 제가 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그럼 자문료가 있잖아요. 자문료 받으면 되죠. 자문 몇 번 올지 몰라요. 많이 오면, 어려운 거면 그만큼 많이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적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그냥 계속 해나가요. 온라인 마케팅은 제가 지금 40인데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40인데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 5년? 10년? 5년, 10년 안에 판가름이 나야 됩니다. 마케팅 할 수 있어요. 그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케팅을 위해서 영업 다니긴 거, 아니면 미팅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달라질 거고, 금액대도 달라질 거고, 가치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계속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저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더 개선해야 돼요. 저는 뭔가 더 연구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제가 계속 찾아갑니다. 가치 있느냐, 여러분들도 고객이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상품, 회사, 서비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치가 없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제임스 테레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